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처럼 만에 이번 주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애플 실적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회계분기가 이제 미국은 달라서 이 2분기가 우리나라 1분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두 개 분기 연속 매출은 줄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 그리고 그 주당 순이익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 다음 보겠습니다. 판매 그 제품들 중에서 보면 맥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고 아이패드도 많이 줄긴 했는데요. 이쪽에 아이폰이 이번에 마이너스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플의 주가도 4.7% 전거래일 올랐습니다. 요거 애플이 요 정도 올라가면 제가 시가총액 계산을 해봤는데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 4개 합친 게 여기 4.5% 오른 거더라고요. 굉장히 큰 상승세를 시연을 한 거고 애플의 주가 회복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빅테크로서의 애플이라고 본다면 그 테크 기업이나 성장 기업들 업황 바닥론이 주목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는 점 개장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IT 계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기술 등장, AI 관련 뭐 반도체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 빅테크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혹시 애플이 가치주나 이 퀄리티 주식의 면모로 시장이 주목을 한 거라면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본다면 은행 사태 우려감이 지금 아직까지는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단계죠. 그러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내재가 돼 있을 텐데 그 관점에서 애플은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좋은 이제 재무 제표도 탄탄한 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주목할 만한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배당액도 4% 증액 결정을 했습니다. 11년째 여긴 배당 늘리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한 900억 달러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퀄리티 주식의 그 면모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면 사실 분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온 걸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애플의 주가와 한국의 성장주라고 하면 전기차 관련주죠. 요게 이렇게 동조화 흐름을 보인다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기전자군요. 착각을 했어요.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런 관련 주식들이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애플이 호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치보다 잘 나온 거고, 뭐 실적 영업이익도 기대치보다 주당순이익도 잘 나왔는데, 전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였는데, 그것도 여전히 뭐 9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지금 한 4%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아이폰은 잘 팔렸습니다. 근데 잘 팔렸는데 그 기저에는 이제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뭐 실업률도 지금 뭐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고용도 좋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좋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로 반응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경착륙할 수 있구나, 연착륙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에 대한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IT 기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뭐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IT 기기 전반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수요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애플이 뭐 좋아서 뭐 삼성전자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전체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직 양호하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금 벌써 한참일 때를 생각해보면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팬데믹 종식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WHO에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 보면 한 2년 전에 IT 기기를 많이 샀던 부분들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 수요가 들어가는 시기들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흥분해서 따라가는 전략은 늘 좋지 않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섹터나 종목은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이제 한참 기사들이나 이제 애플도 뭐 폴더블 폰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Z 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폰 관련돼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플립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뭐 KH바텍이라든지 파이nem텍 같은 이런 그 폴더블 폰 힌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그쪽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공급자가 수요자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면 또 그걸 또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플까지 가세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애플이 당장 폴더블 폰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완성도를 높여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폴더블 폰 관련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뭐 뷰는 저는 같습니다. 뭐 디램은 여전히 가격이 돌아서야 되고 랜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바닥론 입장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오늘도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뭐 FSD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시장은 이쪽으로 좀 미세화 공정 관련된 그다음 국산화 이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 여전히 또 관심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 위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폰 관련 부품주도 괜찮고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도 괜찮고 종목들을 몇 가지 추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플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가총액 계산을 좀 잘못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그 전날에 한 4.6% 상승을 했는데 잘못 계산을 했어요. 보니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에 해당되는 게 애플이 한 5% 상승했을 때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삼성전자 덩치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있는 기업인데 요거를 유튜브 채팅창에서 김세정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 감사드리고요. 정정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애플이 뭐 한 5% 뛰면은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의 시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드리기자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플이 빅테크나 성장 기업들 아니면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퀄리티 주식의 관점에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점은요? 뭐 일단 지금 불안하죠. 사실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사실 이렇게 달러가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금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금을 계속 사들인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달러 지수가 100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달러 약세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뭐 시장은 생각보다 불안하지만 계속 불안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퀄러티 주식을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퀄러티보다는 애플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성장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의 고점 논란이 이제 거의 완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이제 뭐 고퍼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실적이 엄청나게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반토막 넘게 부러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애플도 빅테크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크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술 기업들, 전기 전자 쪽, 부품단, 그리고 반도체 밸류 체인들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는 그동안 많이 얻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 전일 사실 장 마치고 시간 매거래에서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실리콘 소재 관련 기업들의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추진한다. 예, 검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은 서연 이화 관련인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ABC 필러 부품 수주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 보겠습니다. 음극재 소재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의 특성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조회 공시 오늘 서연이와 오후 6시까지 아마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가 뭘 주목한다 이러면 사실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우리 시장도 직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4680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예. 받고 있는데 뭐 2170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하면 뭐 효율은 한 4배 이상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뭐 용량 5배, 출력 6배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4680이 이제 주목된 건 오래됐고요. 이제 양산을 언제 본격적으로 하냐인데 거기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이겠는데 네.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인 시절에 자회사에 있던 시절에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네.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미 이제 그 기존 흑연 음극재에 주로 들어가는 이제 흑연으로 만드는데 흑연에다가 실리콘 음극재 5%를 집어넣은 거를 넣어서 5%를 넣은 거죠. 넣어서 지금 벌써 이제 그 포르쉐에 들어가는 그 스포츠카에 이미 적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우디 쪽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제 고급차들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왜 쓰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로 올릴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한 올렸고, 예.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BMS라 그러죠.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좋게 해서 효율을 가장 높여서 배터리의 용량을 더 늘렸고요. 근데 이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실리콘 그러니까 음극재를 좀 바꾸는 건데 기존에 이제 음극재가 주로 흑연이나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을 썼는데 예. 여기에 이제 실리콘 첨가제를 실리콘을 넣으면 함량을 높일 때마다 충방전도 잘 되고 그다음에 효율도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실리콘 자체가 흑연보다는 리튬 이온을 더 많이 잡아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걸로 다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리콘은 충방전을 하면 팽창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팽창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도전제를 써서 CNT 도전제를 써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건 보통 5%가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전체 그렇군요. 음극재가 95가 흑연이고 예. 5%가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한 7%까지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한 10에서 12%까지 늘려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음극재 시장에서 새로운 화두는 배터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음극재 쪽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음극재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비중이 뭐 10에서 2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하이니켈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양극재 끝판왕은 하이니켈이었거든요. 90%를 니켈로 하고 나머지 5% 이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하는 건데 사실은 하이니켈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음극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주목을 받았고요. 새롭게 지금 오늘 뜨는 종목들 보면 사실은 실리콘 관련 사업을 한다라는 이유로 그냥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일명 스쳐만 예, 그렇죠. 스치기만 해도 예. 상승 뭐 예. 이런 테마주인데 예. 그런 걸 이제 조심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산업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추려주신다면 그렇죠. 어디가 이제 될까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의 진심이었던 회사였고요. 예. 진심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극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고 지금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사업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SKC가 또 SK그룹도 SKC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SKC가 동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석유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도 만드는데 그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한솔 케미칼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음극재를 이미 상용화시켜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했던 기업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는 그냥 실리콘 음극재 하면 나노신소재가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CNT 예. 도전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도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는 핵심 기업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 소재. 알겠습니다. 이제 긴 관점에서 얼만큼 적용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지 이거는 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나노신소재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이미 이 그래요? 도전제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상용화는 이미 됐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뒤늦게 따라붙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위에서 그 산업별로 어떻게 움직임이 변하는지를 저희가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소재 관련해서 실적 가시화가 앞에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가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로 얻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